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바닥에 가득한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을 쉬시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겨울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분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77세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시더니 그 안에서 수건을 펼쳐 보이셨어요. 수건 위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머리 감고 나서 모은 거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3개월 동안 매일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대로 가면 정말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무서워서 잠도 못 이루신다며 울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 머리 관리법들이 오히려 탈모를 가속화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 비싼 탈모 샴푸로 세심하게 감으시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두피 마사지까지 빼먹지 않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분께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린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 후 같은 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욱 신기했던 건 그분이 바꾼 건 정말 사소한 것 하나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두피와 모발 전문 치료에 매진해온 75세 피부과 전문의 박상현입니다. 지금까지 1만 5천 명이 넘는 탈모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탈모의 90%는 유전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그 평범한 행동들이 사실은 머리카락을 조금씩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머리카락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탈모에 좋다고 알려진 방법들 중에도 실제로는 해로운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을 믿고 따라 하시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소중한 머리카락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가 약해지는데 잘못된 관리법을 계속 쓰시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머리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 하나로 두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절대 모르셨을 생활 속 탈모 유발 요인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탈모 관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욱 바짝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효과 있는 탈모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복잡한 건 대부분 돈을 벌려는 업체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카락을 죽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매일 당연하게 하시는 그 세발 습관들이 사실은 두피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거든요. 40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무서운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를 깨끗하게 감는다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모근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기름때와 노폐물을 더 잘 씻어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천연 보호막을 완전히 벗겨내 버립니다. 마치 끓는 물에 데친 나뭇잎처럼 두피가 상하게 되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두피가 얇아져 있는 상태인데 뜨거운 물에 계속 노출되면 모공이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서 바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건 두피에 화학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샴푸 원액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강한 계면활성제 성분이 모공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모근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감는 것입니다. 시원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두피에 수십 개의 미세한 상처를 내고 계신 겁니다. 이 상처들을 통해 세균이 침투하고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손톱 한 번 긁을 때마다 평균 3개에서 5개의 모근이 손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서론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3가지 습관만 바꿔도 탈모 진행을 70% 이상 늦출 수 있거든요. 그럼 올바른 세발법은 무엇일까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손목에 대봤을 때 체온과 비슷한 정도면 됩니다. 샴푸는 반드시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두피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의 지문 부분으로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으시면 됩니다. 절대 힘을 주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헹굴 때도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샴푸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그것 자체가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인데도 제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놀랍도록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탈모를 막으려면 두피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보는 머리카락은 말 그대로 시체와 같은 상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살아있는 두피, 즉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공장인 모공과 모공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두피가 망가져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마치 오염된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핵심을 놓치고 계십니다. 모발 관리에만 신경 쓰고 정작 모발이 자라는 터전인 두피는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뿌리는 썩어가는데 줄기와 잎만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피부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탈모 환자의 95%가 두피 혈액순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모근에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해답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평범한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이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카페인은 탈모의 주범인 DHT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만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커피 활용법을 놓치게 됩니다. 유럽의 한 탈모 연구소에서는 6개월간 카페인 용액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모발 성장률이 무려 46%나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커피나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원두 커피를 진하게 우려낸 것이어야 하고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바르면 오히려 두피에 화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 방법만으로 놀라운 회복을 보인 분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커피 영양액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두 커피와 깨끗한 스프레이통, 딱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믹스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설탕, 크림,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두피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순수한 원두커피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원두커피를 평소보다 2배 진하게 우려내세요. 에스프레소 정도의 진한 농도가 이상적입니다. 왜 진해야 하냐고요? 카페인 농도가 높아야 두피 혈관 확장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려낸 커피를 반드시 완전히 식혀야 한다는 겁니다. 미지근해서도 안 되고 실온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드시거나 최소 2시간 이상 완전히 식힌 후에 사용하세요. 뜨거운 상태로 두피에 바르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미지근한 상태로도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통에 담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혹시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세부 사항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머리를 감기 20분 전에 두피 전체에 고르게 뿌려주세요. 이때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직접 닿도록 해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절대 문지르거나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 살살 톡톡 두드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20분 후에는 평소처럼 미지근한 물로 샴푸하시면 됩니다. 커피 냄새가 걱정되실 텐데 제대로 헹구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만약 냄새가 신경 쓰이신다면 샴푸를 2번 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하루에 1번이면 충분하고 아침 저녁 언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솜털 같은 머리카락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커피 영양액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발 자체의 건강도 챙겨야 하거든요. 두피가 건강해져도 기존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끊어진다면 전체적으로 볼품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의 수분과 단백질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더욱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오일을 이용한 모발 보호법입니다. 화학 트리트먼트나 비싼 헤어팩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가장 추천하는 오일은 미강유입니다. 미강유는 우리나라 전통 기름으로 쌀겨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입니다. 올리브유보다 비타민 E 함량이 3배 이상 높고 특히 시니어 모발에 가장 잘 맞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강유가 없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헤어 오일이나 시중에 파는 헤어 에센스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제품들에는 실리콘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모발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동전 크기만큼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세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피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두피에 오일을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오히려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오직 머리카락에만, 특히 손상이 심한 중간부터 끝부분에만 발라주세요. 오일을 바른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샴푸를 충분히 거품 내서 오일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오일이 남아있으면 머리가 끈적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머리카락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만약 머리카락이 많이 손상되어 있다면 처음 2주 정도는 매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포기하시면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개선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일 트리트먼트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일주일만 해도 머리카락의 윤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빗질할 때 끊어지는 양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져서 스타일링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탈모의 숨은 원인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그 평범한 생활용품들입니다. 혹시 탈모가 유전이라고 체념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요인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평범한 그릇들이 매일 머리카락을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숨겨진 탈모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과 플라스틱 용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으면 니켈과 크롬 같은 중금속이 음식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런 중금속들이 체내에 쌓이면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아연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으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배출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서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2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스테인리스 그릇만 고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매일 금속 그릇에 담아서 드시고 밥도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드셨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정수리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태였고 혈액 검사 결과 아연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고개를 저으시며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확연히 줄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아연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릇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작은 독소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독소가 결국 큰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건 도자기나 세라믹 그릇입니다. 유리 그릇도 좋고 전통 뚝배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그릇들도 화학물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인리스 수저보다는 나무 수저나 도자기 수저가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절대 금속 수저를 사용하지 마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중금속 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식기를 바꾼 후 탈모가 개선된 환자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우려내세요. 평소보다 2배 진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식혀둡니다. 아침 식사는 도자기나 유리 그릇에 담아서 드시고 나무 수저를 사용하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커피 영양액을 두피에 뿌려줍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살 마사지한 후 20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때 독서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20분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세요. 샴푸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사용하고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머리 감기 전에 천연 오일을 발라주세요.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시고 15분 후에 평소처럼 감으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뜨거운 음식은 조금 식혀서 드세요.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심호흡이나 명상을 하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두피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영양 섭취에도 신경 써주세요. 검은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드시고 계란과 생선도 자주 드세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로 가는 혈류를 막고 알코올은 모발 성장에 필요한 아연을 고갈시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복잡하다고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커피 영양액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다른 습관들을 추가해 나가세요.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최소 한 달은 지속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9세 박순자 할머니는 작년 봄에 처음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머리에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계셨는데 상담실에서도 모자를 벗기를 꺼려 하시더군요. 모자를 벗으신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리는 물론이고 앞머리까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남은 머리카락도 솜털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딸들이 가발을 사주려고 했지만 거부하셨고 외출할 때는 항상 모자나 스카프로 가리고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미용실도 20년 넘게 가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확히 따라 하신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겁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건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었습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던 머리카락이 20개 이하로 줄어들었고 6주 후부터는 새로운 솜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정수리에 까만 머리카락들이 빼곡히 자라났고 앞머리도 상당히 회복됐습니다.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어요. 20년 만에 미용실에 가서 파마까지 하셨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이런 상세한 과정 설명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실제 변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분이 실천하신 방법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영양액을 두피에 뿌리고 일주일에 3번 미강유로 모발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기를 도자기로 바꾸고 금속 수저 대신 나무 수저를 사용하셨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3개월 동안 계속 실천하셨거든요. 그 결과 79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을 보이신 겁니다. 40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탈모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도 한 명만 탈모인 경우가 무려 60%나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유전보다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심한 대머리셨고 30대부터 탈모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75세인 제 머리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또래에 비해 상당히 풍성한 편이거든요. 비결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4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해온 것입니다. 커피 영양액, 천연 오일 관리, 안전한 식기 사용, 이 모든 것들을 생활화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했고 그 덕분에 지금도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절대 장벽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도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분이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올바른 방법,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핵심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세발법으로 두피 손상을 막으세요. 둘째, 커피 영양액으로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셋째, 천연 오일로 모발을 보호하세요. 넷째, 안전한 식기를 사용해서 독소 노출을 줄이세요.
5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세요. 혹시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자연의 치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는 대신 미소 짓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모발 관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래 댓글에 탈모 관리 시작한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개별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